마이크론이 20% 가까이 뛰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메모리주라고 해서 시장이 똑같이 평가할까요? 오늘은 그 호재와 착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급등을 한국 반도체에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다르게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마이크론 급등은 한국 메모리주의 분명한 호재입니다. 다만 그 호재가 두 회사의 같은 강도로, 같은 속도로 반영된다고 보면 조금 위험합니다. 시장이 반응한 첫 번째 지점은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AI 메모리 수요의 중심에 서면서 메모리 업종 자체의 평가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5월 26일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처음 넘겼고 주가는 17% 넘게 뛰었습니다. UBS의 목표 주가 대폭 상향이 그 불씨 역할을 했습니다. UBS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올렸습니다. 보통 목표 주가가 10%, 20% 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시장에 꽤 강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메모리는 더 이상 단순히 많이 만들고 가격 떨어지면 무너지는 사이클 산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AI 서버가 메모리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가 바로 떠올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재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방향은 맞지만 세부 판단은 나눠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메모리 업황 전체로 보면 긍정 신호는 분명합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맞물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늘리면 업종 전체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업황만 보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메모리를 더 많이 팔고 있는지, 고객과 가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묶었는지, 그리고 이미 주가의 기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마이크론 급등은 한국 반도체에 좋은 뉴스지만 한국 반도체를 사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를 다시 확인하라는 신호입니다. 먼저 마이크론이 왜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단순히 AI 테마가 붙어서 오른 게 아니라 고대역폭 메모리와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공급 부족이 동시에 엮였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그래픽 처리 장치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칩만 좋아서는 부족하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 병목이 같이 커집니다. 마이크론은 이 지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의 2026년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이미 매진됐고 차세대 HBM4 생산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이 이미 묶여 있으면 내년 실적을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예측 가능성이 올라가면 시장은 같은 이익에도 더 높은 배수를 줄 수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주는 실적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피크아웃 걱정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경쟁사가 증설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무너지는 패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과거처럼 40개월 사이클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쪽에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너무 빠르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이클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이클 위에 구조적 수요가 얹힌 겁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고점에서 숫자만 보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 메모리 호황이 일시적 가격 상승인지 아니면 장기 계약과 고부가 제품으로 실적 변동성이 줄어드는 변화인지가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질문에서 비교적 답이 선명합니다. HBM 시장에서 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 공급망과 연결돼 있다는 점 때문에 AI 메모리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습니다. 로이터는 SK하이닉스 주가가 올해 들어 200% 넘게 올랐고 2025년에도 274%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상당한 기대를 가격에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호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에 가깝습니다. 다만 직접 수혜주일수록 좋은 뉴스가 이미 주가에 들어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규모가 크고 낸드와 범용 디램 비중도 크지만 시장은 HBM 경쟁력 회복과 고객 인증 속도를 더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올해 초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5%, 마이크론이 11%의 점유율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숫자는 삼성의 여지를 보여줍니다. 이 숫자를 저는 양쪽으로 봅니다. 한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미 큰 플레이어라는 뜻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선두 이미지가 SK하이닉스보다 약하기 때문에 재평가에는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재평가받으려면 단순히 업황이 좋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4 공급, 주요 고객 인증, 장기 계약, 그리고 파운드리 부담 완화 같은 신호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범용 메모리 가격이 강하게 오르면 삼성전자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삼성은 제품군이 넓기 때문에 HBM 하나가 아니라 D램, 낸드, 서버 메모리 전체 개선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마이크론 사례가 던지는 가장 큰 힌트는 계약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경영진도 주요 고객과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메모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장기 계약은 메모리 업종의 고질적인 약점, 즉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가격과 물량이 어느 정도 고정되면 투자자는 다음 분기보다 다음 해 이익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국 반도체 리레이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D램 가격이 오른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격과 물량이 얼마나 오래 보이는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지속성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장기 계약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격을 너무 낮게 묶으면 나중에 현물 가격이 더 올랐을 때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고 고객 집중도가 높아지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원하는 건 완벽한 계약이 아니라 가시성입니다. 과거 메모리주가 낮은 PER을 받았던 이유가 불확실성이었다면 계약은 그 할인율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D램과 낸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D램은 AI 서버, 일반 서버, PC, 스마트폰까지 연결됩니다. HBM이 주목받지만 공급이 AI 쪽으로 빠지면 일반 D램도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낸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데이터 센터 저장장치 수요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낸드는 역사적으로 공급 과잉과 가격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낸드 개선은 속도와 재고를 같이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 급등이 삼성전자에 좋은 이유는 낸드와 범용 메모리 가격 회복 기대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의 좋은 이유는 HBM 중심 프리미엄을 더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뉴스라도 해석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업황 전체와 회복폭의 문제이고 SK하이닉스는 이미 강한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는 확인형, SK하이닉스는 지속성 검증형으로 봅니다. 삼성은 좋아지는 증거가 더 필요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좋아진 숫자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이 업종 전체로 번지는 조건도 있습니다. 첫째, 마이크론만의 특수한 계약이 아니라 메모리 업체 전반의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야 합니다. 둘째, 실적 추정치가 동시에 상향돼야 합니다. 셋째, AI 서버 투자 계획이 줄지 않아야 합니다. 빅테크가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래픽 처리 장치와 메모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요가 흔들리면 리레이팅 논리는 약해집니다. 넷째, 공급 증가가 생각보다 느려야 합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모두 증설을 하면 지금의 부족은 언젠가 공급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대 관점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장세에서 가장 위험한 착시가 모든 메모리주는 똑같이 오른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시장은 HBM, 범용 D램, 낸드, 파운드리 노출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수급도 변수입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를 사면 지수가 같이 움직이고 레버리지 상품이나 ETF 자금이 붙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ETF 출시나 테마 자금 유입은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으로 오른 구간은 다시 수급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 없이 가격만 따라가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환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과 자금 회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주가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오른 기대감입니다. SK하이닉스처럼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은 실적이 좋아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진입점은 항상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반대로 기대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 구간에서는 회복 신호 하나가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다리는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업황 호재가 있어도 반응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마이크론 급등은 업황 신호입니다. 둘째, 한국 두 회사의 강점은 다릅니다. 셋째, 주가는 실적보다 기대치와 더 싸웁니다. 실적 추정치를 볼 때는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을 먼저 봐야 합니다. 메모리 업종은 가격이 오를 때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매출 증가보다 마진 변화가 주가를 더 크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HBM 매출 비중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같은 디램이라도 HBM은 고부가 제품이고 고객이 장기적으로 묶이면 이익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회복과 함께 낸드 회복, 모바일 메모리, 서버 메모리까지 넓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한방의 프리미엄보다 전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확인이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선도 지위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고객 다변화, 차세대 제품 전환, 수율, 가격 조건이 흔들리지 않아야 지금 받은 프리미엄이 정당화됩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대표 메모리 업체라는 희소성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I 인프라 자금이 메모리로 확산될 때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이름이라는 점도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한국 기업과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아도 한국 시장 디스카운트, 지배구조, 환율, 외국인 수급 같은 변수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마이크론 급등이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메모리 업종에 더 높은 배수를 줄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면 한국 기업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때 할인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바로 업종 전체 리레이팅이 온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리레이팅은 하루 급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분기 실적, 계약 구조, 고객 인증, 공급 제한이 반복 확인돼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 뉴스를 기다릴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도체 올랐다가 아니라 증권사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는지, 장기 계약 뉴스가 나왔는지, 고객 인증이 확인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는 한번 움직일 때 지수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을 보는 동시에 코스피 수급, 외국인 순매수, 원달러 환율, 반도체 ETF 거래 대금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 관점도 분명합니다. 지금은 AI 기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작은 악재가 나와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 고객 재고 증가, 공급 증설 뉴스가 대표적입니다. 또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고객 입장에서는 구매를 미루거나 사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강하다는 말과 어떤 가격에서도 무조건 산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마이크론의 급등은 한국 반도체의 호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호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회복과 범용 메모리 가격 회복이 함께 확인될 때 더 강한 설명력이 생깁니다. 하이닉스는 HBM 리더십과 높은 기대치를 계속 이겨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누가 더 오를까 보다 어떤 실적 변화가 주가에 덜 반영됐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뉴스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HBM 매출 비중,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 그리고 영업이익률 전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올라가야 호재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확인할 뉴스도 세 가지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 주요 고객 인증, 그리고 증설 속도입니다. 특히 증설이 너무 빨라지면 지금의 가격 강세가 미래의 공급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사례를 보고 한국 반도체를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호재는 맞다. 그러나 회사별로 번역해야 한다. 저는 이 기준 하나만 가져가도 뉴스 해석이 훨씬 차분해진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하면 마이크론 급등은 한국 반도체의 정답지가 아니라 시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자 어떤 답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주제를 계속 보실 때는 가격보다 추정치를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여도 결국 시장이 오래 인정하는 건 매출보다 이익의 지속성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숫자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실전 체크리스트 형태로 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